2022년 2월 경기도 교육청 청소년 방송 제18을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긴 예준 MC. 처음부터 너무 당황스럽긴 하지만 안녕하세요, 멋진 병찬 MC. 네, 매번 리포터라고 소개하다가 MC라는 호칭을 처음 들어보는데요.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스튜디오에 앉아서 MC만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스포츠 프로그램인 우리 경기 예체능에서 리포터를 진행을 해보았는데 처음에는 저도 역시 어색했지만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병찬 MC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준 MC가 출연한 팬시페 정말 잘 보았습니다. 보면서 MC가 리포터도 정말 잘한다고 느꼈고, 반대로 이번엔 제가 예준 MC처럼 유능한 MC가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병찬 MC가 유능한 MC가 될 수 있도록 저 예준 MC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교육청 청소년 방송입니다. 참, 병찬 MC는 우리 MC 리포터들에게는 오늘이 청소년 방송 마지막 방송이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네, 물론 경기도 교육청 청소년 방송은 계속되지만 이번 2021년에 선발된 MC, 리포터, 제작국, 편성국 친구들이 만들어가는 청소년 방송은 이번 10화가 마지막 라스트 방송입니다. 라스트. 마지막이라니 너무 아쉬운데요. 그렇지만 이번 2022년에 선발될 청소년 방송 MC 리포터들의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 청소년 MC 리포터들에게는 마지막 방송이라 많이 아쉽지만 정말 열심히 함께 해왔고 많은 도전을 하고 또 제가 이루어낸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네, 저도 1년이 지난 지금 정말 청소년 방송을 잘 해왔다는 생각과 앞으로 학교 생활도 청소년 방송에서의 활동처럼 계속 도전하고 또 꿈꾸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첫 순서는 청소년들의 관심 있는 이슈를 모아 함께 수다를 떠는 시간입니다. 이슈엔 톡톡. 김소인, 윤미나 리포터와 윤소원, 서민재 MC와 그리고 바로 저 황희준 MC까지 이번 이슈는 청소년 방송을 마치며 2부입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이슈 앤 톡톡. 안녕. 자, 이제 1부 끝나고 이제 2부를 시작할 때인데 많이 기다렸지? 2부에서는 2022년 청소년 방송에 대해 신나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MC랑 리포터로 나눠서 활동을 해왔잖아. 근데 이제 다음부터는 MC랑 리포터 구분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 그럼 다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올해는 우리가 MC와 리포터로 딱 구분이 되어서 MC는 스튜디오에 가서 방송을 진행하고 또 리포터는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잖아.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올해 MC와 리포터를 둘 다 경험을 해봤거든. 근데 MC로서의 그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매력이 있고 또 리포터는 또 현장에 가서 생생하게 약간 현장감을 주는 그런 매력도 있어서 둘 다 매력이 있는데 MC와 리포터를 만약에 구분을 없앤다고 하면은 활동의 폭은 굉장히 넓어질 것 같아. 근데 이제 MC와 리포터를 구분을 짓지 않는다면 약간 역할이 애매모호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개인적으로는 들어. 나도 예준 MC랑 되게 비슷했어. 그런 생각을 되게 이렇게 양면성을 띠게 가지고 있었는데 난 개인적으로 이번 올해는 정말 스튜디오 촬영만 가득했던 한 해였어. 근데 나는 원래 활동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고도 싶고 그리고 직접 생동감 느끼는 그런 촬영을 하고 싶어서 MC 역할로 1년을 지내면서도 리포터가 내심 부러웠던 것 같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아까 예준 MC가 말했던 것처럼 장단점이 있는 게 활동의 폭은 되게 넓어질 수 있지만 리포터가 리포터 일을 하면서 그 약간 얻게 되는 그런 장점과 MC가 MC 역할을 하면서 얻는 장점이 첨예하게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동감과 그리고 진행력이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MC와 리포터를 나눔으로써 조금 더 깊이 있게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 경계가 없어진다면 두 개를 확실히 얻어갈 수 있을까? 라는 이런 고민이 조금 들기도 하는 것 같아.
나는 MC랑 리포터를 합친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은 게, 나랑 그 같은 반인 친구가 MC를 진행하거든. 그 친구랑 같이 촬영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한번 MC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친구도 나랑 이야기하면서 리포터 활동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 그래서 그 경계를 허물고 리포터도 MC 활동을 할 수 있고 MC도 리포터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면은 개인적으로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까 민비나 리포터가 말씀했던 것처럼 나도 저기 리포터의 강수현 리포터라고 같은 학교에서 같은 동아리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도 미디어 경증 활동을 한다고 알게 됐을 때 되게 같이 방송을 찍어보고 싶었어. 왜냐하면 다른 MC 리포터 분들도 당연히 좋지만 실제로 친구는 확실히 뭐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MC와 리포터를 이렇게 구분 지으면 소위 말하는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 그래도 경험의 폭을 넓히고 좀 더 다양한 장면에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건 확실히 좋은 기회일 것 같아. 나는 되게 생각보다 감성적인 사람인데 이제 MC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보통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야 되니까 그 점이 조금 아쉬웠는데 2022년에는 이제 내가 다시 지원할 수 있다면 MC 말고 리포터에다가 지원을 해볼 것 같아. 나는 MC가 굉장히 하고 싶었거든. 근데 이제 스튜디오가 우리 집에서 좀 거리가 있고 해서 내가 리포터를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이제 MC가 리포터 활동을 하기도 하고 리포터가 MC 활동을 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나도 MC 일을 계속 해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나도 저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개인이 가진 능력에 따라서 이제 진행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생생하게 보도하는 거를 더 적성에 잘 맞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다양한 경험, 우리는 이거를 하는 목적이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잖아. 그래서 리포터는 리포터대로의 경험이 있고 MC는 MC대로의 경험이 있으니까 두 개를 같이 종합해서 겪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아까 얘기를 못해서 딱 한마디만 더 덧붙여볼게. 나도 소원 MC처럼 작년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2명의 친구랑 같은 반에 3명이 한 명 나는 MC를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리포터인 거야. 그래서 올해 만나서 얘기 나눠봤는데 그 친구들은 다른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아니면 야외 촬영도 막 가서 뭐 추웠다 더웠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난 내심 그런 생동감을 느끼는 그런 촬영이 내심 부러웠던 것 같아. 우리의 2021년도 청소년 방송 활동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 그럼 이제 2022년도에 뽑힐 MC 혹은 리포터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에게 미래에 뽑힐 친구들에게 혹시 한마디씩 해줄 수 있을까?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면접 때 나는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전혀 긴장할 것 없이 그냥 다 질러버리고 후회 없이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고 또 항상 방송이나 그럴 때 임할 때도 자기 자신을 많이 믿고 그리고 자기가 한 멘트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신뢰성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자신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너무 주저하거나 막 얼버무리지 말고 그냥 자기가 한 그대로 그냥 다 질러버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약간 조언 같은 걸 하자면은 내가 약간 웃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 하면은 좀 더 활짝 웃어야 된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 내가 그 전지적 청소년 시점 촬영을 처음 했을 때 나는 되게 활짝 웃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보니까 엄청 울상인 거야. 약간 정색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화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그 긴장이 약간 딱 긴장하는 모습이 딱 보여가지고 내가 만약에 좀 더 웃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의 1.5배는 더 활짝 웃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나도 미나 리포터랑 비슷한 조언을 좀 해주고 싶은데 내가 촬영을 하고 최종본을 보면서 느낀 거였는데 나도 굉장히 뭔가 촬영하면서 되게 밝게 웃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촬영을 한 거를 영상으로 보니까 되게 우울해 보이더라고. 맞아, 맞아, 맞아. 눈도 되게 약간 이렇게 약간 졸리게 뜨고 있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는 좀 더 약간 활짝 완전 텐션을 딱 방송할 때 끌어올려야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가 내년에는 조금 더 완화가 돼서 다음에 촬영할 친구들은 조금 더 다양한 장르의 촬영을 다양하게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 좀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어. 긴장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면접에서도 그렇고 촬영을 할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해. 긴장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말이 꼬이거든? 그래서 나도 처음에 이거를 처음 봤을 때 이제 긴장을 하고 대본을 읽으니까 말이 너무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계속 틀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긴장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수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이거 예를 들면 내가 발음을 하나 틀렸다는 거에 집중을 하지 말고 계속 그대로 이어서 가는 거야. 내가 뭐 말을 하나 틀려도 안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나도 얘기를 해보자면 총 3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싶어. 소원 MC와 수인 리포터가 말한 것처럼 자신감, 그리고 미나 리포터와 예준 MC가 말한 것처럼 웃음. 이런 걸 다 종합해보면 카메라에 보이는 것과 나의 실제 모습은 되게 다르다라는 그런 조금 슬픈 결론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 하지만 이런 거를 깨닫고 그리고 되게 1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분명히 얻어가는 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때로는 너무 바쁜 그 일상 속에서 너무 바쁘다라는 이런 조금 부담감, 그리고 이런 내 촬영을 하면서 얻는 그런 부담감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과정 속에서 뭐 학업적인 성취라든지 혹은 내 평소 성격의 변화 혹은 자신감 이런 거 각자 모두 다르겠지만 분명히 무언가는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나는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때문에 2022년도에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너무 불투명하지만 꼭 2022년도에 많은 MC 리포터가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분명히 얻어가는 무언가를 또 얻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야. 그럼 이번에 우리가 한 해 동안 MC랑 리포터 활동을 했잖아. 그럼 혹시 다음에도 리포터나 MC로 지원을 할 생각이 있어? 먼저 말하자면 처음에는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민지 MC가 2022년에 고3이 된다고 했잖아. 물론 고3에 비해서는 잽도 안 되지만 이제 내년에 2022년에 중3이 되는 관계로 이제 조금 바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을 안 하고 빈 시간에 내가 그냥 유튜브 보고 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거라도 해야겠다. 그런 시간을 알뜰하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내년에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에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런 말 하기 조금 실례지만 민지 MC가 정말 부담이 안 된다면 2022년도에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조금 있어요. 나도 올해 한 방송에서 스스로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또 해보고 싶은 촬영이 있었는데 1년이 너무 금방 끝난 기분도 들어서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또 지원을 해서 다양한 방송을 해보고 싶어. 일단은 청소년 방송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쌓아왔고 아직 많이 못한 게 있으니까 좀 더 해보고자 2022년도에도 지원을 하고 싶은데, 내가 2021년도에 때는 고3은 해당이 안 돼. 잘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다시 지원해보고 싶어. 나는 이제 2021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이제 2022년도에는 고이가 돼가지고 좀 바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내가 주짓수 촬영을 같이 했을 때 고병찬 리포터랑 같이 촬영을 했었거든. 근데 이제 하루 방송국이 끝나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혹시 다음에 지원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사실 없었는데 그 하루 방송국 MC로 보면서 내가 굉장히 MC가 하고 싶어지더라고. 그래서 MC로 지원을 할까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도 이번에 2022년도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는 MC로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 나도 아까 미나 리포터가 말했던 것처럼 2021년도에 지원을 할 때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가 지원 모집 대상으로 되어 있었거든.
근데 나는 올해 해본 게 사실상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온라인 토론회밖에 없어. 아무래도 MC다 보니까 스튜디오 촬영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온라인 토론을 되게 많이 진행을 한 케이스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아직 좀 더 활동적인 것도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스튜디오 안에서 사람들 이제 토론을 진행하거나 혹은 이제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런 것만 많이 비춰졌던 것 같아서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게스트로 꼭 불러줬으면 좋겠어. 그럼 소원 MC 마무리할까?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 재미있었고 다른 생각도 들어보니 나도 느낀 점이 많아. 재밌었는데 한편으로는 아쉬운 것 같아, 마지막이니까. 아쉽지만 좀 뿌듯하기도 하고. 나도 이렇게 친구들과 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2022년도 청소년 방송이 어떤 모습일지 너무나도 궁금해지는 것 같아. 자, 이제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야. 마무리는 다 같이 카메라 보면서 안녕 해보자. 하나, 둘, 셋, 안녕. 어, 첫 번째 스트레칭 동작은 목 앞쪽 스트레칭입니다. 먼저 정자세로 앉아주신 후 목을 하늘 위로 당겨줍니다. 그리고 한 손을 이용해 쇄골을 잡아주신다는 느낌으로 팔을 지그시 당겨줍니다. 그때 허리가 구부러져서 안 되고 절대로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무리하지 않게 스트레칭 될 정도만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15초 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목 한번 돌려주시고 호흡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왼손을 이용하여 쇄골을 눌러줄 겁니다. 다시 시선이 위로 향하게 고리를 손으로 들으시고 쇄골을 지그시 늘려줍니다. 허리는 최대한 펴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15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목 한 번 또 돌려주시고 목 한 번 크게 내려주세요. 이제 이것으로 첫 번째 스트레칭 동작을 마치겠습니다. 뉴스앤 뉴스입니다. 네, 예준 MC. 오늘 준비한 뉴스에는 경기도 내 학교 소식은 없네요. 네, 맞습니다. 겨울방학이기도 하고 코로나로 특별한 학교 내 활동이 없는 게 이유입니다. 네, 정말 안타깝네요. 그럼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작년 연말 하루방송국 행사 때 공개되었던 뉴스였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2021년 청소년들이 선정한 10대 뉴스죠.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한 단어를 빅데이터를 통해 청소년들이 관심이 많았던 여러 뉴스를 우순위로 취합해서 선정한 뉴스들입니다. 네,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한 뉴스라고 하니까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10대 뉴스 스타트! 공동 12.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의 철수.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인을 비롯해 미군을 철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로 촉발됐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뽑은 키워드로는 탈레반, 카불 공항 탈출, 테러, 실패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공동 10위인데요. 2020 도쿄올림픽 무관중 개최입니다. 100여 년 올림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 속 의미 있었다는 평가와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키워드로는 각국 정상 올림픽 불참, 픽토그램 여자 배구팀이 있습니다. 9위 게임 셧다운제 폐지.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이용 시간을 정하는 게임 시간 선택제가 이 제도를 일원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뽑은 키워드로는 청소년 수면권, 게임 시간 선택제, 그리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 등이 있었습니다. 8위 여자 양팀 올림픽 9회 연속 금메달. 여자 양팀이 올림픽 단체전에서 9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신화를 쏘아 올렸습니다. 모두 첫 출전이었는데요. 안산 선수가 첫 사수로 포문을 열면 맏언니 강채영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고 장민희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뽑은 키워드로는 사상 최초 9연패, 세계 최강, 신화, 공정 가치, 세계 정상 등이 있었습니다. 네, 대망의 7위는 바로 낙태죄 폐지인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낙태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마다 기준이 다르고 새로운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규정과 안전한 낙태를 위한 방안까지 국회가 입법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이 뽑은 키워드로는 첫 번째 헌법 불합치, 두 번째 임신 중절 약물 불법, 세 번째 선별적 낙태 등이 있었습니다. 순수 우리기술로 만든 첫 우주발사체인 누리호가 지난 10월 21일에 발사되었습니다. 발사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아쉽게도 모형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은 미연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누리호의 다음 발사는 내년 5월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뽑은 누리호 관련 키워드로는 한국형 발사체, 나로 우주센터 등이 있었습니다. 역시 공동 5위인 방탄소년단 2021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 4관왕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의 4관왕을 달성하며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4개국은 후보에 모두 올라 트로피를 모두 안았는데 역대 최다 수상이자 지난 2017년 이후 5년 연속 수상 기록도 세웠습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그래미와 함께 미국 3대 시상식입니다. 청소년이 뽑은 키워드로는 다이너마이트, 톱 듀오 그룹, 톱송 세일즈 아티스트, 톱 소셜 아티스트, 톱 셀링송 등이 있었습니다. 4위 연령별 코로나 백신 접종입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가 방역 패스 이용 시설에 포함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을 권장하기 위한 결정인데요. 정부가 고심 끝에 방역 패스를 도입한 이유는 청소년들의 확진 증가 추세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제 접종이라며 일부 반발하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소리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뽑은 키워드는 12세에서 7세까지 접종, 부작용, 학습권 등이 있습니다. 4위 2022학년도 수능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 속 두 번째 수능이었습니다. 전국 1,300여 개의 시험장, 총 50만 9천여 학생이 응시했고 결시율은 10.8%였습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96명은 병원과 치료센터에서 수능을 치렀습니다. 발열과 기침 증상 등으로 별도의 시험장이 배치되니 자가격리 수험생분들도 별탈 없이 수능을 치렀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떠들썩했던 후배들의 수험생 모습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쉽게 사라졌습니다. 수험생 선배님들 파이팅! 청소년이 뽑은 키워드로는 정수기 사용 금지, 수험생 간의 유불리, 지각 수험생 등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전면 등교를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 만에 정규 등교다 보니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 감염 우려에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학교 방문 접종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뽑은 키워드로는 백신 접종, 방역, 친구, 일상회복 등이 있었습니다. 대망의 1위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정상으로 득선 드라마 오징어 게임. 킹덤 이후 OTT에서 꾸준히 선전하고 있는 우리 드라마들. 포브스에서는 가장 기이하고 매혹적인 작품, 뉴욕타임즈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강력한 척수판 재질이라는 호평도 잇따랐습니다. 데스게임이라는 흔한 공식에 오징어 게임, 딱지치기, 구슬치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 한국적 놀이 문화를 접목해 신선함을 더했습니다. 드라마 속 우리놀이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뽑은 키워드로는 K문화, 달고나, 넷플릭스, 문화 강국 등이 있습니다. 이상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10대 뉴스였습니다.
와, 순식간에 지나갔던 작년 2021년에는 많은 일이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수능, 오징어 게임 등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올해 2022년 청소년들이 선정한 10대 뉴스는 과연 어떤 내용이 될까요? 개인적인 저의 바람으로는 아무래도 코로나로부터 우리 일상이 회복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하지 못한 청소년 방송이 많았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에서 K-드라마를 많이 제작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도 좀 핫한 K-드라마가 주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병찬 MC의 바램대로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소식은 네, 그동안 우리 청소년 방송의 1년간 모습을 짧게 요약해서 담아보았습니다. 1년간 저희들의 모습을 이렇게 봐야 한다니 보면 기분이 왠지 이상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보면서 왠지 오글거리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할 것 같은데 한편으론 뿌듯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한번 봐볼까요? 그럼 렛츠 고! 여기는 경기도 교육청 청소년방송 1회를 2화를 3화 4화를 5화를 6화를 7화를 시작합니다. 글로벌한 청소년들이 글로벌한 주제로 대화를 합니다. 뉴스앤톡. 안녕. 떡볶이도 좋고 튀김도 좋고 그리고 불고기도 좋아요. 반가워. 안녕. 선배가 얘기할 때 끼어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좀 드라마 우리 청소년 방송 이야기 아닌가요? 웹드라마 진격의 방송반. 시간이 없어. 방송반 위험해. 자, 잘 봤고요. 안 돼요.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추천하는 경기도 어디까지 가봤니? 수원화성의 첫 번째 여행지. 함께 보러 갑시다. 저의 원대한 꿈과 효심이 느껴지는 곳. 화성인구입니다. 민간인 통제구역이지만 군부대 출입 허가 없이도 들어갈 수 있대. 해솔길 6코스 안에 있는 대부강산 태저감층 전망대야. 자, 고기 잡았어. 지쳐있는 청소년들의 건강 충전 스포츠 프로그램 우리 동네 예체능. 청소년이 추천하는 책 이야기. 청소년 책을 말하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연애편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 2050 거수불능 지구라는 바로 한강 작가의 작별이라는 책인데요. 청소년들 간의 소통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뉴스앤뉴스. 김수희님, 금유빈님. 청소년 방송 리포터들과 MC에게 물었습니다. 전지적 청소년 시점. 중학교 때 가면 방송 관련된 쪽으로 평소에 누군가 토론하는 것도 좋아하고 언론이랑 미디어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리포터라는 걸 체험할 기회가 있다 해서 이건 꼭 해야겠다. 학교에서는 방송부 생활이랑 비슷할 것 같다고 느껴서 진행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이고 분야가 방송 쪽이다 보니까 옴부즈맨 프로그램 청소년 미디어 경청. 우리 청소년 방송을 시청하는 청소년들과의 소통 프로그램. 경기도 어디까지 가봤니 정말 잘 봤습니다. 혹시 즐거운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장화문에서의 촬영을 절대 잊을 수가 없는데요. 무엇보다 청소년의 순수한 시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돼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게 되게 가진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좀 많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방송 보시고 느낀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 만나보고 싶은 리포터, 또 보고 싶은 프로그램 등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셔서 저희가 방송에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1년 전이지만 역시나 잘하고 있네요. 네, 그래도 우리 모두 처음에는 많이 서툴긴 했지만 지금 보니 많이 짧은 시간 동안 나름 성장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영상을 보니 우리 모두 되게 젊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 영상에서도 짧게나마 보였는데 그래도 회차를 거듭할수록 프로그램을 하면 할수록 나름의 노련미가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1년 동안 성장한 것 같아서 보면서 제가 저를 보면서도 신기하네요. 이렇게 저희 리포터 MC들이 소감을 발표하니까 내년에 참여할 친구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그럼 이번엔 청소년 방송의 MVP를 모시고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오, 이번 청소년 방송에 MVP가 있었다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잠깐! 그 전에 초대 손님은 간단한 홈트 하나 배우고 미디어 경청 시간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홈트 시작합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 동작은 총 두 가지인데요. 먼저 몸통과 옆구리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허리를 펴주시고 두 팔을 올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깍지를 껴주시고 손바닥이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좌우로 기울여줘서 옆구리 스트레칭이 되게 합니다. 왼쪽 먼저. 호흡 한번 하시고 반대쪽도. 다시 돌아와서 호흡 크게 한번 하시고 이 상태로 몸을 좌우로 비틀어줍니다. 다시 돌아와서 숨 크게 한번 쉬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것으로 옆구리와 몸통 스트레칭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스트레칭 동작은 가슴펴기 스트레칭입니다. 먼저 의자에 최대한 붙여 앉아주시고 깍지를 껴줘서 뒤통수에 갖다 줍니다. 그리고 몸통을 뒤로 젖혀주시면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호흡을 크게 내쉬어주시면서 20초만 버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호흡 크게 한번 하시고 가슴펴기 스트레칭을 끝으로 두 번째 스트레칭 동작을 마치겠습니다. 아, 보기보다 쉽지가 않네요. 네, 그래도 책상에서 공부하다가 틈틈이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 경청입니다. 안녕하세요, MVP MC 민주 MC. 네, MVP MC 맞습니다. MVP라니 너무 과찬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MVP라는 말을 직역하면 가장 가치 있는 선수라는 의미이고 의역하면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선수라는 뜻이잖아요. 청소년 방송에서 1년 동안 활동한 거지 저 혼자만 기여했더라면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니까 우리 모두가 MVP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느덧 청소년 방송이 18을 맞이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쭉 시청을 했을 때 남자 MC 두 분이서 방송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여자 MC 두 분이서 진행하거나 혹은 여자, 남자 MC가 공동으로 진행하기만 했었거든요. 특히 이번 MC와 리포터 둘 다 남녀 비율을 분석해 봤을 때 여자의 비율이 월등하게 많다고 들었어요. 병찬 MC와 예준 MC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여자 리포터나 MC분들은 친구분들끼리 서로 같이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아무래도 여자 비율이 좀 더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남자 MC 두 명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 역시도 MC 두 명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MC고 병찬 MC는 원래 리포터였기 때문에 그렇게 남자 두 명이서 이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MC는 남자 친구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지는 않는 편이어서. 그러면 2022년에 MC 리포터를 곧 모집할 거잖아요. 그러면 MC 예준 MC와 그리고 병찬 MC가 생각했을 때 남학생들의 참여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오늘 예준 MC랑 이렇게 남자 MC 두 명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남자 두 명이서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남자 학생들이 좀 좋아하는 스포츠나 e스포츠 그리고 그런 힙합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해보다 보면은 남자 학생들이 그런 거에 끌려서 조금 더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남자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면 저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병찬 MC와 예준 MC는 학업과 청소년 방송을 어떻게 병행하셨나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아무래도 중학생이긴 하지만 시험을 보다 보니까 학업이랑 같이 병행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할 때는 학업에 치중하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는 촬영을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고1이자 처음으로 이번에 MC를 맡게 되어서 고등학교 생활이랑 MC 생활을 병행을 할 수 있을까? MC 활동과 학업을 동시에 유지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작진 분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시험 기간이 끝났을 때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주시고 또 부득이하게 시험 기간이 겹쳤을 때는 제가 참여를 하지 못한 건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은 그래도 많이 할 수 있었어서 그 점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학업도 다행히 활동을 하면서 크게 그렇게 청소년 방송 활동이 제 학업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래 다행히 둘 다 공생할 수 있게 되어서 올해는 그래도 좀 성공적으로 학업생활과 MC 활동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학업과 청소년 방송에 대해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 2학년이 가장 마의 학년이라고 불려요. 가장 수행평가도 엄청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고3이 되게 바로 전 단계다 보니까 자소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조금 해야 하는 학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엔 부담감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토론회 촬영이나 이런 거는 군포까지 가서 촬영을 해야 하는 거다 보니까 왕복 시간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수행평가에 토론 활동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 토론회에서 우리가 실제로 다뤄본 주제들을 가지고 하는 활동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엮어서 활동을 하면 둘 다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걸 좀 엮어서 활동을 하니까 전혀 부담되지도 않고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얻게 된 지식을 학교 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이런 점은 되게 장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인 저도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고등학생인 두 분께서는 더 힘들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저도 서민주 MC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 리포터분들과 MC분들이 MVP로 지목을 했는데 어떤 점이 1년 동안 진행하면서 원활한 촬영을 할 수 있게 해주었나요? 아무래도 2021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어서 MC 리포터 지원 자격증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MC분들이랑 토론회 혹은 다른 방송 촬영 전에 저희가 얘기를 조금 해보잖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자 혹은 파트 배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너가 틀리면 내가 수습할게 이런 이야기를 조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온라인 토론회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저희가 토론자가 사전에 얘기한 것을 요약하고 그리고 다음 분을 호명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줌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혹은 너무 길게 말해서 토론자분이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 요점이 잘 안 잡힌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토론자분이 얘기할 때 옆에 있는 MC분과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내가 하거나 혹은 이런 멘트로 하자 아니면 이번 건 넘어가자 이런 뉘앙스로 진행을 했어서 아마 다른 MC분들이 느끼기에 조금 더 편안한 촬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민주 MC랑 같이 촬영을 하는데도 좀 든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네요. 이번에 청소년 방송 MVP MC로 뽑히셨는데 그와 별개로 청소년 방송 자체가 자신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확실히 하나 말할 수 있는 건 자신감은 확실히 조금 더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실력도 어느 정도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 발표를 할 때도 아무래도 카메라로 녹화인 현장보다는 긴장감이 덜 하거든요.
게다가 제가 주로 했던 방송이 대부분 실시간 방송이었어서 틀려도 다시 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좀 빠르게 두뇌 회전을 해서 다음 멘트를 생각하고 상대방이 말한 걸 요약하고 해야 하는데 제가 실제로 이번 학기에 토론 수행 평가가 있었는데 선생님께 사회도 잘 보고 토론에도 잘 참여하더라 이런 칭찬을 받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 방송이 확실히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촬영을 진행하면서 좀 언변 능력이 좀 늘었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학업 시에도 조금 더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전문적인 촬영 환경에서 촬영을 하는 기회가 저희 청소년 나이 때에는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받고 전문적인 촬영을 해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 많은 경험을 쌓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방송이 개인적으로는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감사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내년에 참여하는 친구들도 똑같이 느꼈으면 좋겠고요. 또 더 많이 참여를 해서 이런 좋은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되게 많은 활동들을 하였는데 혹시 예준 MC는 내년에는 어떤 활동을 해보고 싶나요? 저에게 내년에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년에도 청소년 방송 활동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올해 하지 못했던 경기도 어디까지 가봤니라는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좀 활동적인 성격이라 현장에 나가서 취재하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런 제가 사는 곳이나 또 다른 대한민국의 여러 랜드마크를 돌아다니면서 경기도의 랜드마크를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이런 모습이 되게 재밌어 보여서 내년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 경기도 어디까지 가봤니 프로그램을 되게 재밌게 봐서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예준 MC랑 한번 같이 가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리포터와 MC를 같이 병행하는 그런 경험이 더 늘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리포터도 경험을 해봤고 오늘 처음 MC를 도전을 하는데 둘 다 경험을 해보는 것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친구들도 둘 다 활동을 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민주 MC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MC와 리포터 두 개가 주는 장점이 분명히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MC만 하다 보니까 리포터가 좀 부러워지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MBTI가 E여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맞춰서 의사소통도 하고 직접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인데 MC는 주로 스튜디오에서 조금 적막한 환경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내년에 나에게 기회가 있다면 나는 리포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MC와 리포터를 혼합하는 것도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반대로 리포터 경험을 하면서 좀 MC분들을 보고 MC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MC와 리포터가 합쳐지게 된다면 확연히 MC 혹은 리포터가 합쳐진 그 분야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MC는 MC만의 매력이 있고 그리고 리포터는 리포터만의 매력이 있겠지만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생기는 시너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학업과 방송의 병행에 대해서도 좀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여기 있는 새 MC분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그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매력들을 모두 다 느끼고 그리고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가는 그런 1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고등학생분들이 되게 많이 지원을 하신 것 같은데요. 중학생 리포터인 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년에는 중학생 분들도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학생도 중학생 때만이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경험이고 되게 좋은 발전을 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학생 시기에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원하는 중학생 친구들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좀 많은 프로그램들을 해보면서 경험을 쌓아 나가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찬 MC와 민주 MC가 1년을 되돌아보면서 여태까지 했던 청소년 방송 프로그램 중에 가장 애정이 있는 프로그램은 뭐였는지 각자 하나씩만 말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고르기가 힘들었는데 우선 우리 동네 예체능은 되게 재밌었던 경험이지만 아무래도 처음 카메라와 스튜디오를 접하게 된 글로벌 유스앤톡이 되게 저에게는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실제 촬영 현장에서 다른 분들과 만나면서 대본을 읽고 진행하는 것이 저에겐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첫 촬영이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도 저는 온라인 토론회가 공식적인 첫 촬영이었거든요. 제가 가장 많이 참여한 활동이기도 하고 감독님들께도 가장 칭찬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출연 섭외 요청도 가장 많이 왔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좀 과감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2021년 온라인 토론회의 정체성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좀 멘트도 날려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애정하는 프로그램은 우리 동네 예체능인데요. 제가 취재했던 펜싱 프로그램이 원래는 더 일찍 취재를 하고 촬영이 되는 거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이 미뤄졌어가지고 이게 촬영을 할 수는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결국은 미뤄진 다음에 코로나가 조금 완화된 시기에 촬영을 마무리를 짓고 영상으로 나왔을 때 너무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서 개인적으로는 직접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던 우리 동네 예체능이 가장 애정이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 MC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슬슬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년을 되돌아보는 뿌듯한 시간도 가졌으니까 저희도 청소년 방송을 마무리 지으면서 더욱더 발전되고 또 꿈을 가지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안녕. 네, 지금까지 민주 MC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병찬 MC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MC를 도전을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정말 아쉽네요. 아직 끝이 난 것 같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청소년 방송은 이번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병찬 MC에게도 나중에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요? 네,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C 예준, MC 병찬이었습니다. 잠깐! 쿠키 영상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청소년 방송 리포터가 되고 처음으로 촬영했던 영상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이 왜 리포터가 되고 싶었고 앞으로 어떤 리포터가 되고 싶은지에 관한 영상인데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게 소통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정말 다양한 방면의 소통을 해본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제가 청소년 방송과 함께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스포츠캐스터를 간절히 원했고 현재도 간절히 원하는 저로서는 이곳이 제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는 제가 어떻게 영상을 진행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많이 미숙했는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많은 리포터 그리고 MC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진행을 하면 프로그램을 재밌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프로그램 진행에 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취재 계획도 해보고 직접 취재 섭외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그 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큰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도전들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런 도전들이 앞으로의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경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방송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1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아마 또 신청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재밌는 경험이었고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뽑아주셔서 1년 동안 다양한 취재를 통해서 저 자신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믿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해보자면 언론인으로서 조금 더 다가간 것 같고요. 한층 더 성장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지원할 수 있다면 다시 지원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청소년 분들이 만약에 자신도 방송활동을 하거나 언론인으로서의 꿈을 갖고 있다 하면 꼭 청소년 방송에 내년에 지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또 다시 기회가 생기게 된다면 또 다시 참여하게 되어서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동안 청소년 리포터로 활동하면서 제 관심사에 대해 더 깊이 있고 자발적으로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나리오를 쓰고 인터뷰를 섭외하는 모든 과정을 직접 해야 했기에 분명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고 MC 최종 합격 문자를 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MC 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 MC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배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우선은 처음 만난 MC분들과 함께 합을 맞춰보면서 협동심도 기르고 친화력도 많이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재치도 많이 배웠고요. 말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순발력과 어휘력도 많이 배우고 기를 수 있었습니다. 방송 활동을 통해 아나운서로서의 고충과 노하우 그리고 또 많은 경험을 쌓게 되는 너무나도 감사한, 너무나도 뜻깊었던 활동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또 참여를 하고 싶고요.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이번 활동을 발판 삼아서 저의 나중의 꿈인 아나운서, 스포츠캐스터를 향해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국을 통하여 MC로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여러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차이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직접 생동감 있게 그리고 약간 현장감 있게 진행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고요. 이제 새로 뽑히는 MC와 그리고 리포터 학생들에게는 정말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다짐했던 것처럼 되도록 열심히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정말 소중한 그리고 특별한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제가 이 진로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내가 정말 이런 일 활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구나, 되게 재미있어 하는구나 하는 거를 좀 확인시켜준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저는 아직도 제가 이런 기회를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참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얻고 배울 수 있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좋으신 분들을 만나서 많이 얻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을 보답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진로와 관련이 있으니까 흥미로워 보이니까 지원을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경험들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 취재를 나가 체험도 해보고 관련 관계자분들께 인터뷰도 하면서 만약에 지원하지 않았다면 해보지 못했은 경험들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공감과 용기를 심어주어 힘이 되어주기 위해 시작했던 활동이 오히려 제가 많은 사람들과 만나보고 직접 소통해보면서 제가 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도전해보고 싶은 청소년 방송, 우리의 미래인 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청소년 방송을 보고 접하면서 더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제가 처음 리포터로 뽑혀서 스튜디오 촬영을 간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활동이 마무리되었다고 하니 너무 아쉬운데요. 저는 1년 동안 이곳에서 다양한 현장을 만나며 직접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 잊지 않고 저는 기자라는 꿈을 향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럼 안녕.